서지 씨가 교육을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그 농식품 유통과 푸드플랜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중권 중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저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위한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약간의 먼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오실 때요, 그 교재를 받으시면서 거의 조사표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거는 저기 오늘 교육이 대강 5시 조금 전까지 끝나니까 그 전까지 작성을 하셔서 나가실 때 있는 저희 요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 교육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하기 위한 의무 교육으로 이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을 이수를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지금 작성하고 계신 조사표하고 그리고 이제 3교시가 끝날 때 5시 직전에 가실 때 출석부 같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면서 돌려드릴 거거든요. 조사표하고 이 출석부를 작성을 하셔야지 교육이수 인정이 되시니까 잊지 말고 가실 때까지 끝까지 교육에 꼭 참석을 해주셔서 꼭 제출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가 지금 포인터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이제 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 유통과에서 먹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중권입니다. 저기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저 소개를 하게 드릴 내용은요. 저 이제 로컬푸드 정책의 이해인데 앞에 이제 공주시가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어떤 걸 하느냐.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먹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먹거리의 순환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수단을 시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자체 인증 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결된 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자체 인증 제도에 대한 그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로컬푸드 자체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안전성 분석,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참석하신 것 같은 이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출하하시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하시게 됐을 경우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가 이제 공주시 로컬푸드라고 하는 자체 인증을 내드리는데요. 뭐 취지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뒷교시를 미루도록 하고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안정성 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4일 오늘이죠. 이게 1회차 교육이고 그 다음에 5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격월로 그 격월 둘째 주 화요일에 항상 진행이 되니 오늘 교육이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들으셔야 한다고 한다면 그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잘못 적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5월달이 5월 19일이 아니고 5월 9일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앞에 그 일정이 다시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그 공주시 먹거리 사업단이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요. 교재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각 직매장에 신청을 하셔도 돼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체 인증 제도를 받아서 저기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데 입점을 하시기 위해서 의무교육으로서 이수를 하시는 건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보수교육 및 선진지역 견학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편성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설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선으로 요청하신다든지 직매장별로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할 테니 필요하신 교육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증제도가 교육과 안전성 분석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안전성 분석은요, 다른 강사님이 많이 설명해 주실 거라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자체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제목을 행정이 소개하는 로컬푸드라고 지금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자체 인증제가 이제 도입되게 된 이제 배경,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겪는 어려움들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두 가지 얘기 중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 로컬푸드라고 하는 다른 개념들은 빼고 저는 이제 농식품 유통과 직원이니까 유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산물을 유통을 할 때 기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농산물을 출하하실 때 대강 이런 루틴을 따라가요. 농산물을 생산하신 다음에 포장을 하셔서 인근 농협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다 갖다 놓으시면 뭐 탑차나 윙바디가 싣고 가락시장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이제 경매를 받으면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그걸 또 소포장을 해서 소매인들한테 팔아요. 그럼 소매인들은 소비자가 사가기 쉬운 형태로 다시 소분을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팔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경로만 하더라도 이게 참여하는 이제 객체들이 한 6단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참여하는 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그 지역 먹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을 하시고 직접 포장을 하셔서 직매장에 갖다 놓으시면은 소비자는 그걸 사가시는 거예요. 이 유통경로의 특징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같은 이게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직매장이라고 하는 이제 공간 하나에서 사실상 만나서 판매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로컬푸드의 이제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생산자의 입장이야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자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통 경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류비가 줄었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지. 또 하나는 유통 경로가 줄어들었어. 그럼 농산물이 돌아다니는 거리가 짧아졌네. 그럼 내가 사는 농산물이 신선하겠지. 당연히 이제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지금 생산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직접 만나게 되면서 의식 차이에 대한 간극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가락시장에 냈을 때 에어박 하나에 1,500원에 팔렸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유통경로가 줄어서 물류비가 100원이 줄었다. 그러면은 이 100원 과연 누구 것인가요? 이게 농업인분들이 가져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엔 조금 많으실 것 같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류비가 줄었으니까 내가 싸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이 100원 농업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그맣게 살짝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유 그거 거의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다 내줘도 괜찮다. 소비자가 1,400원에 살 수도 있지. 손 살짝만. 역시. 그러면은 자 상호 호혜적으로 무슨 소리냐. 1,450원에 팔자. 50원은 농업인이 가져가시고 50원은 소비자한테 줄 수 있다. 살짝만 손 들어주세요. 거의 대부분이신데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모습 앞으로 잘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다음에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요 농산물이 지금 청경채인데요. 이 농산물을 저기 소비자한테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뭐 요리하는데 뭐 맛이라든지 그런 데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정도 농산물은 팔아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딱 살짝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팔 수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시의 그 로컬푸드 이제 발전에 아주 큰 미래가 밝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렇게 생긴 농산물은 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팔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서가 하나 붙죠. 통상적으로 이거 못 파는데 방금 보여줬던 이 농산물은요 2021년도 9월에 팔렸다가 저희 쪽으로 클레임이 들어온 건이에요. 근데 클레임이 왜 들어왔냐면은 이게 사실 이게 그 1,500원에 팔렸다고 치면 한 500원 정도면 저는 살 의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농산물들 사이에 이런 게 껴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을 받으면서 이제 이 사이에 이게 껴있어서 그 클레임이 이제 걸렸던 사례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전부 아니라고 부정을 하셨고 소비자분들도 설마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는 곳은 그 공간적 특성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농산물을 전시를 하신다는 거죠. 소비자하고 직접 시간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을 하시다 보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박혀 있고요. 제가 생산한 지역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한 사람이 이름인 제 이름이 박혀 있는데 이런 농산물이 껴 있었다고 치면은 소비자는 이 이름을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번엔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매장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제 이름이 박혀서 저는 이렇게 찍혔다고 치더라도 하나의 직매장에 이러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거기를 가지를 않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대부분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이런 농산물을 끼지 않고 상호 호혜적으로 가격을 나눠 가진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정확한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표현을 했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나으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으면 어때? 더 나으면 어떻지? 이게 농산물의 특징 중 하나는 공산품처럼 땅땅땅 지켜가지고 이 품질 인증 이게 아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다들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상태가 조금 나았을 경우에는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직매장에서는 규약 같은 걸 마련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요걸 제도화해서 자체 인증 제도라는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인증 제도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때 크게 구성하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안전성, 그리고 하나는 교육. 그래서 안정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 저희가 말로 저희 자체 인증 농산물은 안전합니다라고 백날 얘기해왔죠. 소비자가 머리를 긁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안전한 건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1년에 2차례 이상 안전성 분석을 하고요. 들어올 때 저희가 무작위로 뽑아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자체 인증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무조건 교육을 받으시고 수시로 교육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소비자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은 소비자한테 저희는 이 상품들이 괜찮다는 이제 인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증제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규약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신선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들을 소비자한테 이제 어필을 함으로써 그 소비자분들이 저희 이제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시기에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건요, 저희가 이제 자체 인증 제도를 개발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조금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최근 이제 2달 동안에 그 많은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꼽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 얘기, 이제 첫 번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매장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머리를 긁으면서 이제 되물어봤죠. 비싼가요? 어디보다 저희가 비싸죠? 그리고 이게 진짜 비싼 거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 해주시긴 했는데, 그 직매장의 이제 수수료가 우승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12%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대동소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다른 지역도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매장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뭐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매장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그쪽에 전기세, 수수료, 그쪽 매장 임대료 여러 가지가 반영돼서 수수료 12%가 이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낮춘다면 이걸 더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낮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직매장을 운영하는 쪽에 어려움이 있으실 테고, 캐셔가 한 명이 줄어들고 청소하는 분이 한 분이 줄어들고 그 시설에 깔끔하게 관리되는 주차장 같은 게 이제 구비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깔끔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캐셔도 많아서 쾌적하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많이 오는 매장에 그 상품을 내고 싶으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많이 안 오는 그런 매장에 내고 싶으실까요? 대신에 수수료는 5%입니다. 요런 생각을 했었고.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 가까이 놓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올리셔야 돼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증제 운영 자체가 좀 가혹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냐? 이건 규제 아니냐, 규제. 그렇지 않냐.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연령대가 상당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받으러 올려가면은 여기 나오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안정성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농약 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 우리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농업인분들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과연 이 제도를 시행을 해야 하나? 잠깐 생각을 했지만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한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해서 우리 농산물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많이 좀 사주세요라고 홍보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홍보가 잘 안 돼서 소비자가 많이 안 오는 이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매장에 출하를 하고 싶으실까요? 사실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긴 해도 들어오는 내용들이 각각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단편적인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가장 마지막 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이 얘기를, 생각보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에 덧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얘기들이, 요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른 것보다 저희한테 이제 어떠한 의견들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농업대학교를 나왔고 농산물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농자재 영업사원으로도 있었어요. 자격으로는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통 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는데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본 적도 없고 직매장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전문가가 혼자서 뚝딱뚝딱 제도를 만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얘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셔도 아주 저는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다 조합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절충점에서 좀 어떠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얘기는 좋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런 내용을 지금 써놓은 이유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의견은 대부분 이렇게 단편적이거든요. 하나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얘기해 주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실 때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무슨 제도 같은 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지금 손 들어주신 분이 대강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요. 예, 손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저희는 이 손을 들어주신 10분 외에도 지금 나머지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입장을 대변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의 마음에 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물류가 단축돼서 100원이 절약이 됐다고 하는데 100원이 절약이 됐으면 어떤 분은 생산자가 100원을 가져가야 한다. 어떤 분들은 소비자가 100원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충점에서 그럼 적당히 한 5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쉽게 하겠죠. 근데 이게 절충점에서 50원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의견을 제시해 주신 생산자 100원 아니면 100원 싸게 살 거야 소비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자신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분 저분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무언가 제도라든지 어떠한 제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분의 의견에 정확하게 대응해서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왜냐?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는 얘기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무언가를 항상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저희도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좀 말도 안 돼도 괜찮으니까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게 다 반영이 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반영해서 이게 진행되면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이제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도와 조직으로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직매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중도메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메인이라든지 아니면 경매 시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가격을 통해서 이런 분 완충 공간이 있었지만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이 완충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뒤에서 또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 이제 자체인증 제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과 소비자분들의 요구를 제도화시킨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요구에 맞게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서 그에 따라서 판매를 했을 때 더 밝은 이제 로컬푸드가 밝고 활성화되는 로컬푸드가 영위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제도와 규약 같은 걸 만들죠. 이제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 지금 저희는 의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특성화 교육도 얼마든지 편성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교육을 편성을 할 테니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실 때 이제 본인의 상품에 대한 상품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생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민선 8기 저희 이제 최현철 공주시장이 이제 공약사항에 의해서 저희 이제 농식품유통과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명칭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시장님의 이제 공약사항의 명칭은 지역 농산물 유통 기반 확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껏 설명드렸던 자체 인증 제도. 두 번째는 이 자체 인증 제도를 관리를 하고 어떠한 이제 사업들을 실천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지금 이제 민간 위탁을 공주시 먹거리 사업단으로 위탁되어 있는데 이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도화 조직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무대인 저희 시의 이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6년도까지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지켜 직매장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도, 조직,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시의 그 자체 인증 제도의 명칭은 아마 로컬푸드 직매장 최근에 갔다 와 보신 분들은 그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걸 하시는 걸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뭐 공주 담아, 뭐 이런 이제 공주 드립인가 뭔가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이제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투표를 해주셨던 명칭이 공주시 로컬푸드였어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좀 직관적인 그런 명칭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자체 인증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누누이 설명드렸던 이제 첫 번째는 상품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어떤 상품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브랜드에 관련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다들 삼성, LG, 샤오미 다들 아시죠? 삼성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은 잘 만들어진 핸드폰이 당장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LG는 어떠신가요? LG 같은 경우는 뭐 세탁기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이런 백색 가전들 금방금방 생각이 나시죠? 샤오미 저렴하지만 성능이 그저 그런 가성비의 그런 제품들 이런 식으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저 상품을 바라봤을 때 그 상품의 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공주시 로컬푸드라고 하는 이제 자체 인증 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최소한 안전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잔류농약 분석이라든지 뭐 중금속도 분석하고 토양 분석하고 수질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요걸 제도함으로써 우리 인증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안전한 농산물이다라는 걸 소비자한테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인증제에는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저희가 상품을 파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같은 공간에서 직접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포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자가 직접 관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먹을 때 이쁜 떡이 더 목에 잘 넘어간다고 그 포장이 잘 돼 있는 상품이 더 잘 팔리겠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보신 분이 포장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보신 분이 아니면 생산에 대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보신 분이 더 상품화가 잘 된 상품을 생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자체 인증 제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쉽게 이해를 하셨지만
제가 제일 밑에 이 조직화에 대한 내용도 이제 넣어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가 직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저희 먹거리 사업단 쪽에서 팔로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개척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참여하고 원무를 대주셔야지만 이제 팔로를 개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대전에 공무원들을 보고 저희 농산물 좀 넣을 수 없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는 소리가 그쪽에 인증제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계신 당장 넣으실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세요? 품목은 어떻게 필요한데 공급이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그런가요? 하고 제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제가 그런가요?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참여하고 계셨던 이제 뭉쳐있는 그 농업인분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뭘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인증제를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연필을 가지고 무슨 종이 하나를 받으셨을 텐데 막 써주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인 먹거리 사업단 쪽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저희 팔로를 개척하는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먼 미래이긴 하지만 뭐 직매장이 건립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때쯤 이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일찍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직화를 위해서 하는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정확한 명칭은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인데 지금 이제 공주시 먹거리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먹거리 사업단이라는 조직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건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매장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요. 농산물 판매 경험은 조금은 있긴 한데 진짜 짧게 가지고 있고요. 하여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직매장이라는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나중에 그 직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건물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뒤에 뭐가 빠졌네. 저 온조장도 없잖아. 왜 소분하는 공간이 없는 건데 창고도 있었어야지. 왜 판매장만 이렇게 넓은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 같은 이제 절충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실천하시는 분들이 그 계획에 분명히 참여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을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조직화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뭘 생산하시고 어디에 계신지 누적을 시키긴 하지만, 결국 이제 이분들이 어느 한 장소에는, 어느 한 집단에는 모이셔가지고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든 아니면 어떠한 법인이 돼서 그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셔야 하거든요. 이렇게 농업인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도 세우고 저희가 이제 이 집단을 통해서 모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나가서 팔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매장이 없고, 직거래 장터가 없고, 이제 뭐 급식 같은 것도 납품을 못 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누군가는 거기서 팔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실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으로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도와 조직을 만들었으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성농협 같은 데 출하를 하시려고 했을 때 출하를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그쪽에 품목이 꽉 차서 그쪽에서 더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매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목표는 2026년도까지고 저희가 기대하는 기능 역시 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판매 공간, 상설 매장으로서 이제 기능을 저희가 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시기든 농산물 출하하시다 보면요, 이게 홍수 출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매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마당에다 전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벤트 장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 농산물인 그 밤 같은 특산물 어디서 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거점. 이런 여러분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직매장을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제휴푸드라는 단어는 조금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대전 갔다 온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거기 공주에는 인증제도가 있나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도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제 농산물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쪽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주시 농산물들이 이 정도로 상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자기네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휴푸드라고 하는 것은 그쪽 소비지에 있는 이제 매장들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 제휴를 맺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푸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가 돼야 하는 건데, 일단 그 잔류농약이라든지 그 안전성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해 드리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의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을 포장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수량은 얼마나 담고 그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포장하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은 직매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이 커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오일을 판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과 자기가 그 가격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휴푸드로서의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그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증대의 공간,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기능은 이 직매장을 짐으로써 소비자하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시길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농사를 짓는 그 이 농장에 소비자들을 초청하실 수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자기네 농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홍보를 하실 수도 있고, 소비자하고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발생하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제도와 조직과 시설에 대해서 이번 민선 8기 최한철 시장이 임기 내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에 관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 페이지를 더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직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셔서 직접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시간이 달 뿐이지 소비자를 직접 만나시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본인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쪽에 이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중에 제도와 조직과 시설, 인증제 푸드통합진흥센터의 기능 강화, 직매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직매장 외에 예. 요즘 SNS 온라인 네. 사이트가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같이 이용하게 해보십니까? 늘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방금 설명해드린 거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만 말씀드린 거지,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직매장을 개설하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검토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답이 되셨죠? 그 이후, 직매장과 연동된 계획은요, 직매장을 짓고 이제 참여 자체가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 그러니까 홍보에 관한 사항들은 일단 이제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그 여건에 따라서 그때 아마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예. 네. 예. 통상적인 지금 운영 방침 같은 게 일단은 주체가 결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직매장 권리가 이제 나머지 분들이 결정이 될 거라서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데, 통상적인 직매장의 운영에서는요, 농가분들께서 소문장에서 소포장을 하신 다음에 가격 라벨지를 붙이셔서 이제 직접 갖다 놓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에 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보통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게 매출을 해서 그 매장에서 가격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것과 혼동하실까봐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가격을 붙이셔서 판매를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캐셔가 따로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예, 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항상 신규 로컬푸드 매달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인원도 보면 그 해마다 가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해보면 공주시에 로컬 매장이 라프라이트 매장이 많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말하는 그 전부 버스와 네네.